이때 예정이를 여유있게 남겨놓고 휴학을 한 상태인지라 모처럼 만에 한가로운 시간이었다.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전에는 그동안 부족한 잠에 빠져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어제 저녁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들어와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고 간신히 눈을 떴다. 하지만 술기운이 남아서인지 일어나기가 싫었다. 밖으로부터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온다. 성우 어머니,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놓으면 어떡해요? 한 발자국만 나가 대문 옆에 버리면 되는데 지금 당장 내다 버려요.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주인집 아줌마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어머니의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요. 지금 치울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어머니가 주눅이 들은 목소리로 대답하는데도 주인 아줌마는 여전히 독살스럽게 퍼붓는다. 그리고 수돗물 좀 꼭 잠그지 못해요. 수도요금을 성우 어머니가 모두 낼 거예요? 알았시요. 어머니를 대하는 주인 아줌마의 말투에 분통이 터져 잠이 확 달아난다.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이다. 어려서 남편을 잃고 없는 살림에 나를 공부시키고 키우면서 오랫동안 독신으로 사신 어머니는 정말 시골 여인처럼 순수하기만 하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남의 집 전세를 살고 있지만 주인 여자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상시에도 착한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고 윽박지른 주인 여자가 밉상스럽다. 주인 집은 두 내외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이 있다. 주인 아줌마의 이름은 박은영.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에 비해 그녀의 남편은 10년 이상 나이가 많아 보였다. 나긋한 몸매에 보기 좋을 만큼 살집이 오른 아줌마에 비해 남편은 키가 작고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인다.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였다지만 주인 남자는 건실하고 헛되게 낭비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인 아줌마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지만 주인 아줌마가 동네 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의 험담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의외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부부간의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주고받는다. 주인 아줌마의 남편에 대한 불만은 주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나이도 어리고 미모가 반반한 주인 아줌마가 볼품없는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을 짐작컨대 남자의 재산에 이끌려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면박을 주는 박은영의 콧대를 꺾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에 몰두한다. 문득 다른 사람에게는 도도하게 보이는 주인 아줌마가 나에게 많은 곱살스럽게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떠올린다. 언젠가 더운 날 수돗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하던 그녀의 말이 떠올린다. 어머, 성우 학생, 체격이 정말 좋네. 여자들이 좋아할 타입이네. 그녀의 예사롭지 않게 느꼈던 눈빛이 어쩌면 남편에 대한 불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나를 자극한다. 도도하고 거만하지만 나긋한 허리가 드러나 보이는 그녀의 자태가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어쨌든 그녀의 자만심을 꺾어놓기 위해서라도 접근해 볼 생각을 하고 불쑥 일어나 추리닝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서 빗자루로 쓰레질을 하는 어머니 모습이 보였다. 안쓰럽게 보이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할게, 주세요. 어머니에게서 빗자루를 건네받았다. 어머니는 외동아들인 나를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도리어 안쓰러워한다. 더 자지 않고. 괜찮아요. 제가 할게 다른 일 보세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마당을 쓸어 모은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에 담긴 것을 모아 대문 밖에 내놓았다. 그리고 주인집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열린 현관문 안으로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주인 아줌마 박은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시끄러운 청소기 소리 때문인지 현관 안을 바라보는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헛기침을 하니 그때서야 청소기를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볼멘 소리로 그녀를 향해 말했다. 저 쓰레기 다 버렸는데요. 또 할 일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머니에게 앙칼진 목소리를 내뱉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는 정색을 한다. 미소까지 띠며 멋쩍은 표정으로 치마꼬리를 움켜쥔다. 그녀의 몸매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퉁명지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고 시킬 일 있으면 말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집 양반이 도통 집안일에 무관심하기에 짜증이 났던 것뿐이야. 그녀는 공연히 변명을 했다.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자전거 판매와 수리점을 하는데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온다. 그녀의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 것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었다. 여차하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분풀이를 하려고 했지만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대하는 그녀의 대답에 나도 모르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시기도 하겠네요. 그렇지만 가게 일은 부지런하고 성실하시잖아요. 성실하면 뭘 해? 도대체 사는 재미가 있어야 말이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이날 이때까지 외식 한번 해보지 않았으니까 공연히 얼굴을 붉히면서 그녀가 푸념을 했다. 의외로 거리낌 없이 내뱉는 하소연을 듣고 그녀의 다른 약점을 들춰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과에 대한 불만은 약점이기도 하고 나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배시시 미소 짓는 그녀에게서 매력이 풍긴다. 빙긋이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사람도 두 다리 길이가 똑같지 않대요. 한 다리가 길면 한 다리는 짧은 거라는데요. 성호 학생은 별걸 다 아네? 하지만 남자가 조금만 신경 써서 도와주면 여자가 훨씬 편하잖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 정말야. 이걸 어쩌나. 미안해서 그녀는 일어나는 미소를 감추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내 시선은 그녀의 몸매를 보고 있다. 내 시선을 느끼는 그녀의 눈초리가 가늘게 떨린다는 생각을 했다. 거실 안에 서 있는 그녀의 몸매에 시선을 고정하고 현관문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섰다. 요즘 저도 놀고 있는데요. 뭘? 그럼 세면장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새는데 고칠 수 있소? 해보죠. 주저하지 않고 성큼성큼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도 학교에 가고 그녀 혼자이기에 조용하였다. 세면장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다. 손잡이를 끝까지 돌려 잠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면장 입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공구가 있어야겠는데요. 공구. 네, 드라이버하고 팬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공구를 찾으러 갔다. 치마꼬리를 살랑거리며 거실로 나간 후 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호 학생. 이것 좀 붙들어줘.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니 의자를 딛고 올라선 그녀가 옷장 위에서 상자 하나를 붙들고 쩔쩔맸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의자가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다가가 의자를 붙들었다. 그녀는 공구를 찾느라고 상자 속을 뒤졌다. 위를 올려다보는 나의 시선 속에 그녀가 들여다보였다. 넋이 나간 듯이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반짝거린다. 얼굴을 살짝 붉힐 뿐 태연자약한 표정을 하는 그녀의 심중을 알고 싶었다. 상자를 들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녀를 부축하며 한마디 했다. 아줌마는 처녀처럼 예뻐요. 성호 학생은. 그런 말을 흘겨보는 눈빛이지만 내 말이 싫지 않다는 표정으로 눈을 흘겼다. 그 말에 더욱 용기를 내서 손을 뻗쳐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그녀는 얼굴을 붉혔을 뿐 거부하지 않았다. 화들짝 놀라면서 힐끔 나를 내려다보기는 했지만 나는 쾌재를 불렀다. 경계심을 풀어놓은 그녀의 태도는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대하는 평소의 그녀라면 앙칼진 목소리를 흘릴 것이다. 하지만 공구 상자를 들고 의자에 내려선 그녀가 눈을 흘기며 종알거린다. 못됐어. 엉큼하게 얼굴을 붉히는 그녀를 바라보며 피식하고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결코 싫지 않은 표정만으로도 나의 1차 목표는 달성한 것이다. 예상대로 그녀는 나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미소를 흘리며 그녀에게 공구를 받아들어 세면장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풀어 찌꺼기를 닦아내고 다시 조였다. 다행히도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새 나오지 않았다.
수리를 하고 돌아서는 나를 향해 박은영 그녀가 방글에 미소 지며 말했다. 고마워, 성호 학생. 어쩌지. 너무 고마워서. 역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 제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였다. 내 머릿속에는 무언가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묘한 눈빛으로 주춤거리는 나를 바라봤다. 무의식 중에 시선이 마주친 그녀의 볼이 발그레하게 변했다. 미안해서 어쩌나. 시원한 맥주 한 잔 줄까? 네, 주시면 고맙지요. 잠깐 앉아서 기다려. 금방 갖고 올게. 마지못한 척 대답을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왠지 망설이는 것 같이 주춤거리다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소파 맞은편에 있는 벽걸이 TV가 시야에 들어왔다. 탁자 위에 있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어 스위치를 눌렀다. 그 순간 나는 당황하였다. 장식장 안에서 덜커덕하는 소리가 나고 TV 화면에는 에로 영화의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당황스러운 한편 나는 의미 있는 미소를 흘렸다. 남편과 아이가 없는 시간에 주로 홀로 시간을 보내던 박은영이 보던 비디오 테이프였던 것이다. 스위치를 끄려다가 오히려 박은영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있는 주방의 동태를 살피며 느긋하게 TV 화면에 시선을 집중하였다. 거실 TV에 무슨 화면이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고 주방으로부터 그녀의 모습이 나왔다. 쟁반에 맥주 캔과 그리고 안주와 과일을 받쳐든 그녀가 주방에서 나와 탁자 앞으로 다가왔다. 그냥 간단하게 가져왔어. 고맙습니다.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고 일어선 그녀가 무심코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때마침 화면에는 남녀의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 집중한 나를 의식한 그녀가 놀라서 당황했다. 어머, 이게 왜 켜있지? 그녀가 황급히 TV를 끄려고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스위치를 끄려는 그녀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았다. 하하. 미성년자도 아니니 괜찮아요. 재미있는데요. 시선이 마주친 그녀가 더욱 당황스러워하였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썹이 가늘게 흔들렸다. 하지만 정색을 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역력하였다. 묘한 표정으로 그녀가 탁자 위에 컵에 맥주를 따랐다. 시원하게 한잔해. 네, 고맙습니다. 컵을 2개 가져온 것으로 보아 그녀도 맥주를 마실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그녀에게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자는 자존심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 옆자리에 와서 앉는 그녀에게도 맥주를 따라주며 은근히 치켜세웠다. 아줌마는 젊은 처녀들보다도 매력이 넘쳐요. 한잔 하실 거지요? 매력은? 나도 한 잔만 할까? 칭찬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은 그녀가 잔을 들었다. 거침없이 잔을 비우는 모습이 주량이 역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한 잔씩을 들이키고 다시 잔을 채웠다. 막상 둘이 나란히 앉아있으니 별로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TV 화면이 문제였다. 내 시선을 의식하면서 농도 깊은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다가 앉았다. 시선이 마주친 그녀가 눈웃음을 짓는다. 아줌마는 처녀 시절에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러면 뭘 해? 이제 애 아빠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걸.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직도 아줌마는 처녀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데. 정말이야. 제법 술기운이 올라 붉어진 그녀의 눈빛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럼요. 아직도 20대로 보이는 거요. 한 잔 더 해요. 그런 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듣지만 그럼 뭐해? 식모같이 집안에서만 맴도는 걸. 우리는 다시 잔을 비웠다. 잔을 비우고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홍조가 깃들었다. 아직도 아줌마는 귀엽고 매력이 있어. 그렇게 보여? 이러면 안 돼. 난 남편 있는 아줌마야. 괜찮아 아줌마. 그런 후 못됐어. 난 이제 어떡하지? 그녀가 눈을 흘겼다.
그리고 걱정스런 눈빛을 띄었다. 뭘 어떡해요? 그냥 좋은 건 좋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런 후 그녀가 고의로 피해서인지는 몰라도 한 주일이 지나도록 그녀와 마주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방문을 나서던 나와 시선이 마주친 그녀가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쟁반에 무엇인가 싸들고 와서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거 선물로 들어온 것인데 많아서 가져왔으니 잡수세요. 어머나, 비싼 고기를 왜? 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놀랄 만도 하였다. 평소에 앙칼진 그녀가 곱상하게 변하기도 했지만 꽤 많은 양의 소고기를 가져다 내놓은 것이다.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던 그녀가 나를 힐끔거리며 배시시 미소를 지었다. 많아서 가져왔는데 얼마 안 됩니다. 고마워요. 이걸 고마워서 어쩌나.